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는 코로나 정말 이제 끝인 건가? 여행, 레저, 호텔, 항공 이 관련주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컨택트주라고 하죠. 이 컨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오늘 가장 좀 크게 상승한 섹터를 꼽으라면은 여행 섹터예요. 지금 뭐 노랑풍선 오늘 이제 장중 23.88%까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투어가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모두 투어가 5% 넘게, 그다음에 뭐 레드캡 투어, 그러니까 뒤에 이제 투어만 들어가면 다 올랐죠. 그리고 뭐 이런 참 좋은 여행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이제 여행주들이 좀 가장 가파른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항공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TA 홀딩스가 18.88%, 팔이 좀 많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7%, 그 다음에 TA 항공도 5% 이상, 그 다음에 화물 운송으로 지금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인 대한항공도 4%대 그런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뒤에 이제 항공 붙은 것들이 또 엄청 잘 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텔 붙은 것도 또 잘 갔습니다. 호텔 신라 거의 이제 4%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신세계, 그 다음에 뭐 현대백화점, 요런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도 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카지노도 오늘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카지노는 뭐 그렇게 많이 부각은 못 됐어요. 왜냐면 또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요거 이제 중국 이슈가 좀 큽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 때문에 카지노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 강원랜드도 그렇고, 뭐 물론 이 시총이 좀 굉장히 크긴 하지만 K200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이렇게 카지노는 안 가냐? 나 카지노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또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기 왜 이 컨택트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나?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알아봐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제 최근 약 지금 70일째 네 자릿수 확진자 수가 나오는 중입니다. 근데 갑자기 컨택트주들이 아직 우리나라만 봐도 확진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갔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글로벌적으로 놀자.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절대적인 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2달 넘게 네 자릿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8월 말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7천 명까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감소 추세로 좀 돌아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13만 6천 명. 사실 우리나라 지금 네 자릿수 1,500명 내외로 나와서 많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완전히 이제 사이즈가 다르죠. 1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었다고 지금 이제 이 컨택트 주들이 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어젯밤에 뭐 컨택트 주들이 그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 잡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부스터샷 다 그냥 백신 있는 대로 다 맞아라 그러고 있죠.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좀 신중한. 왜냐하면 사실 백신이 모자르니까 그런 거예요. 백신이 넘쳐나면은 미국처럼 백신이 그렇게 뭐 낭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아도 되겠죠. 근데
백신이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뭐 약간 부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살짝 지금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에서 위드 코로나로 지금 많이 좀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죠. 위드 코로나. 일단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다들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다들 보시겠지만 마스크 쓴 사람이 없죠. 마스크 쓴 사람이 없다. 살짝 이제 충격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스크 정말 빨리 벗고 싶은데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9월인데도 너무 날씨도 덥고 해서 마스크 빨리 벗고 싶은데 영국은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봉쇄도 심지어 백신 여권도 필요 없다라고 요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봉쇄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백신 여권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만 여행을 갈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의 방역 요거를 더 이제 완화하겠다. 그래서 술집, 그 다음에 식당 요런 데서 이제 자유롭게 모임이 가능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부럽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자영업자들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는 뭐 어떤 모임이든지 자유롭게 해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영국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여러분 무려 4만 명, 그리고 하루 사망자 수가 130여 명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봉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경제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치사율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하루에 4만 명이 나오는데 사망자 수가 130여 명씩 나오면 치사율이 1%가 안 되겠죠. 치사율이 0.4% 정도로 크게 급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영국이 백신도 안 맞고 그냥 봉사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백신을 충분히 다 맞았기 때문에 하루 확진자 수가 막 4만 명씩 나오고 실제로 사망자 수가 100명이 넘어가도 치사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독감, 뭐 감기로 인한 그런 사망자 숫자랑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또 볼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국이 괜히 그냥 뭐 봉쇄도 백신 여건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어떤 타당한 근거가 있구나. 치사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정도면은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어떤 위축, 침체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영국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입출국 필수 조건인 PCR 유전자 증폭 검사도 이제 폐지가 됐고요. 굉장히 이제 거의 제한이 없이 마음껏 이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근데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영국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지금 코로나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를 했습니다. EU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 관련된 방역 규제를 모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 인구 80%가 2차 접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이제 이 어린아이들은 또 희한하게도 코로나가 또 괜찮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뭐 코로나 걸릴 사람이 없게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뭐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도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 규제 요거를 이제 또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덴마크,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 다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웃 나라인 일본도 지금 전 국민의 90%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이제 5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제 10월부터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간다. 요렇게 이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가장 강하게 경제 봉쇄를 한 나라 중 하나죠. 호주. 호주도 갑자기 위드 코로나로 간다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호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드니로 굉장히 유명하고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유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유학생. 그러니까 호주로 이제 유학 가면은 당연히 유학생들이 엄청 많은 돈을 쓰겠죠. 대학비도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 여파가 큰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생들이 뭐 지금 한국으로 다 뭐 들어와 있고, 또 이제 해외로는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 규모가 2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호주 대학의 피해 규모가 2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조 단위의 이런 피해를 호주 대학이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경제 봉쇄를 계속할 수 없다. 왜?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경제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여행도 이제 다 다닐 수 있겠네. 이제 유럽 여행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 백신만 맞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여행주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레저, 뭐 호텔이나 여러 이제 컨택트 관련주들,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가 예상됨에 따라서 항상 이 주식시장은 한 발 빨리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국가가 빠졌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보니까요. 중국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좀 문제인데,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지금 여전히 이제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관용.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 봉쇄를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물론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인데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기도 중국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다 위드 코로나로 가서 경제 봉쇄를 푼다라고 해도 중국이 경제 봉쇄를 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자유롭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도 확 살아날 겁니다. 뭐 물론 뭐 중국이 계속 경제 봉쇄를 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중국도 이제 여타 선진국들을 따라서 다 위드 코로나로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그렇게 고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살짝 이제 리스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본 뭐 노랑풍선 이런 여행주는 우리가 중국으로 사실 여행을 엄청 많이 가지는 않죠. 중국보다는 뭐 유럽이나 이제 뭐 하와이 뭐 그런 선진국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 보니까 중국이 경제 봉쇄를 뭐 계속 그렇게 고수를 한다.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여행주들의 실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노랑풍선도 보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실적은 당연히 더 악화가 됐고, 이게 만약에 이제 회복이 잘 된다라고 해도
얼마나 회복이 될 수 있을까? 특히 노량풍선 말고 뭐 하나투어 같은 기존의 여행업체들을 보면은 정말 이제 참담한데요.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도 사실 매출액적인 부분을 보면은 계속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왜 감소했냐면 대부분 지금은 어떤 이 여행업체를 통해서 여행을 가지 않고 뭐 혼자 이제 배낭여행을 간다든지 여행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수단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터넷의 발달과 그 다음에 어떤 뭐 각종 뭐 블로그나 뭐 하여튼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여행 산업은 계속 좀 위축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뭐 매출액은 거의 뭐 6분의 1 토막 그렇게 나버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동안 번 돈을 한 해 만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이에요. 근데 2016년도부터 지금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약 한 5년치를 다 합쳐야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될 텐데 요거를 이제 한 해 만에 다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단기간에 여행 수요가 반짝 치고 올라온다라고 해서 회복이 될 거냐? 사실 그러한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여행이라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어떤 단체보다는 개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여행주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 단순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 좀 테마 이슈다.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아져서 이게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힘들 것 같고요. 코로나 전을 이미 회복을 했는데 이 이상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살짝 이제 너무 고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모드 투어도 그렇고요. 모드 투어도 완전 똑같죠. 완전히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손실이 거의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되돌리려면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해요. 네, 그래서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특히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 전에 사실 실적이 더 안 좋았어요. 2019년도, 2020년도 요때 이제 실적이 완전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급감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실적 컨센을 보면은 대한항공은 실적이 더 좋아졌죠. 코로나 전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런 좀 마법 같은 일이 그렇게 펼쳐졌는데 이게 이제 항공 화물에 대한 수요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항공 화물 운임이 또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상선이나 다른 뭐 컨테이너선도 그렇고 뭐 페노션 그러한 이제 운임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운임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 운임도 이제 따라서 오르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이랑 2021년이랑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업이익은 거의 6배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내가 매출은 냈는데 내가 거기서 가져가는 게 6배가 늘었다는 거죠. 내가 10억 매출을 냈는데 내가 거기서는 원래는 한 1억 정도밖에 가지고 가지 못했다면 이제 6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기업은 실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보다 이렇게 주가가 더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오케이. 요거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고 뭐 이제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게 되면은 이 현대상선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운임 자체도 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은 그래도 매력적이다. 예, 현재 이제 실적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뭐 다른 좀 이제 항공주들을 봤을 때는 이거 실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요거는 우리가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 정말 실적이 너무 처참하죠. 이렇게 대규모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나버리면은 이거 메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항상 많이 오를 것만 생각하면 요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좀 잃지 않을 투자 뭘 사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도 이거는 많이 떨어져도 내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반도체 같은 그런 케이스죠. 삼성전자인데 SK하이닉스인데 떨어져도 뭐 더 사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러니까 좀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행주들보다는 좀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 같이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다른 이 항공사 다 비슷해요. 너무 이제 대규모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주가가 더 치고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단기적인 그런 위드 코로나 테마 이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이 이제 좀 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죠. 면세점에서 이 중국인들이 당연히 이제 소비 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면세점도 그닥 그렇게 뭐 대한항공처럼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서 완전히 이제 빗장을 풀어야지만 중국에서 더 소비도 많이 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이렇게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카지노 업체들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러한 업체들이 뭐 실적도 실적인데요. 주가가 크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이 좀 국내 여행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중국 쪽 매출이 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여러 이제 규제의 어떤 정책들을 보면은 굉장히 살짝 보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다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탑픽으로는 그래도 대한항공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우량하면서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정말 끝나는지 이 컨택트주 관련해서 좀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런 고급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저희 또 노란톡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2차전지 장비주에 주목하라인데요. 오늘 뭐 뒤에 보시다시피 웰크론 한텍이라는 이 기업이 오늘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호재가 나오면서 상한가도 이제 갔는데 상한가를 갔다가 내려왔다가 상한가를 한 번 더 갔다가 또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는 됐어요. 1분봉으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 또 상한가를 갔다가 좀 밀리면서 그렇게 이제 끝났는데 포스코 HY 클린메탈과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건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좀 장비 회사가 장비 수주라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많이 뛰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유심히 알아볼 만한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이 2차 전지 소재 대기업이죠. 포스코 케미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라는 기업은 여러분이 포스코랑 중국의 화유, 코발트가 이렇게 이제 합쳐진, 그래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 거예요.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많이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HY 클린메탈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합작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결정화 설비 공급 계약건이 있었는데, 요 이제 이 장비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무슨 장비냐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요 이제 공급 계약건이었어요. 근데 요 이제 장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폐배터리 스크랩이라고 합니다. 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금속 부스러기, 뭐 이제 뭐 폐물,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인데요. 쓰레기 뭉치를 가공을 해가지고 블랙 파우더라는 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블랙 파우더라는 요 이제 쓰레기 더미에서 양극재 핵심 소재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 등을 회수를 하게 돼요. 지금 이제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이 니켈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니켈 함유량을 최대한 높여서 하이 니켈, 그 이제 2차 전지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니켈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니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 니켈 가격이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를 또 찍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어떤 이 원재료 가격, 소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서 리사이클링이 이제 꼭 필요하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 당연히 이제 재활용하면 친환경적인 부분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 절감 부분까지 있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요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스코 케미칼 관련 이슈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또 바닥에서 한번 또 반등을 하면서 지금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뭐 LNF나 다른 여타 2차전지 소재 업체들처럼 또 신고가를 이렇게 또 경신하지 않을까. 최근에 또 에코프로 BM 대규모 이제 이 수주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이슈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중국 업체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중국 업체가 어떤 중국 업체냐면은 청도중석이라고 해서 얘가 이제 흑연 업체거든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 여기에 이제 지분을 13% 가량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한 음극재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한 음극재 제조업체가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근데 이 음극재에 여러분들 흑연이 꼭 들어가야 돼요. 음극재에 흑연 필수. 그래서 뭐 인조 흑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공 흑연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음극재에 모두 다 흑연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전체 배터리에서 흑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꽤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배터리 원가의 10% 가량을 이 흑연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10분의 1이 흑연이에요. 그러면 흑연이 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재가 한 40%, 배터리 원가인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흑연 자체가 10%를 차지한다고 하면 요것도 결코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흑연 가격을 여러분들 또 보셔야 돼요. 흑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동안 지금 70% 이상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반년 동안 흑연 가격이 70%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이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를 만드는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잠깐만, 지금 2차 전지에
어떤 이 폭발적인 성장세, 전기차 성장세를 봤을 경우에 우리 지금 음극재 이거 더 증설해야 되고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흑연 가격이 반년 만에 거의 100% 2배가 뛰었다? 앞으로 이 가격이 더 뛰면 우리는 뭘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흑연 업체 지분을 그냥 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지분을 뭐 절반 이상 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 비해서 흑연을 좀 이제 싸게 공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정 가격으로 해서 장기 공급 계약을 뭐 체결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연을 가지고 음극재를 만들다 보니까 흑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이 마진이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음극재의 마진이 당연히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스탠스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내재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2위인 폭스바겐도 그 이제 파워데이 때 배터리 내재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네가 실제로 지금 당장 내재화할 수 없는 것을 두고 굉장히 그거를 강조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배터리 내재화하겠다. 그들도 배터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업체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든 배터리 자립화할 거니까 너희 배터리 공급 잘 해. 배터리 비싸게 팔 생각하지 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은 또 뭐예요? 배터리 가격을 엄청 비싸게 못 팔아, 전기차 업체들한테. 물론 지금 당장은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향후 뭐 10년 동안 아마 계속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전기차 업체와도 어떤 이 공급 계약을 할 때 그런 이제 관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는 배터리 업체를 압박하고 배터리 업체들은 또 이제 미래의 어떤 좋은 이제 그 관계를 위해서 배터리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인상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가격을 마음껏 못 올려요. 근데 배터리 가격을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배터리 가격을 못 올리니까 음극재나 양극재 업체들도 당연히 가격을 못 올리겠죠. 배터리 가격이 올라야 음극재나 양극재 가격도 올리는데 음극재, 양극재 가격의 어떤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이상 비싸게는 못 사준다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근데 흑연 가격은 올라요. 음극재를 만들려면 흑연이 무조건 필요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마진이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사이클링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리사이클링. 흑연을 한 번 이 중국 업체들에게 왕창 사가지고 쓰고 리사이클링을 해서 다시 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웰크론 한택이 포스코 HY 클린메탈이랑 이 지금 뭐 설비 공급 계약권 이 이슈에 오늘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상하가까지 반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시장에 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시작한다를 알려준 거지. 그래서 주가의 어떤 이 차트적인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고점을 뚫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은 화끈하게 오늘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다가 조금 이제 밀려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코인테크가 또 있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 오늘 공시가 딱 나왔어요.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굉장히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판매 공급 계약 내용만 있어.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 그리고 조건부 계약 여부 미해당, 확정 계약 금액 없어, 조건부 계약 금액 없어, 계약 금액 총액 없어, 최근 매출액은 있는데 매출액 대비 몇 프로인지 없어, 계약 상대방 없어, 글로벌 대형 기업이래.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삼성 SDI 같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보고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확실해요. 당사의 주력 사업인 2차 전지 공정 자동화는
배터리 생산 공정의 전공증과 후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여 그렇게 이제 주력 사업이 2차 전지 공정 자동화라고 당사에서 확실히 밝히고 있죠. 위에서 보면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주력 사업이 뭐예요? 2차 전지 공정 자동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글로벌 대형 기업과 이런 어떤 수주 계약을 한 것도 2차 전지 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미국 공장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확충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미국 3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아니면은 최근에 이 포드의 강력한 이제 라이벌이죠. 전기차 픽업 트럭 굉장히 유명한 리비안과 합작 형태로 공장 지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코인테크의 임원들의 현황을 보면요. 그러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나옵니다. 지금 이 대표이사 이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자동화 담당, 삼성항공 시스템 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감용 씨 부사장은 삼성 테크윈 영업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삼성항공 자동화 사업부 개발 출신이 있고 SFA 그 다음에 또 상무는 삼성 엔지니어링 자동화 관리 담당.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삼성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된 인물이 굉장히 이제 많죠. 그리고 지금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 지점장이고요. 그래서 임원을 보니까 삼성 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네. 그러면 요번에 이제 이 대규모 공시가 나왔던 거는 글로벌 대형 기업 삼성 SDI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뭐 계약 상호 간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여기 이제 공시 유보가 이렇게 됐는데요. 유보 기한은 무려 2023년 10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약 2년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테크의 임원진들을 봤을 때는 삼성 출신이 다수고 삼성 쪽이랑 계속 이제 사업을 해온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쪽이구나.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막 이제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런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은 2차 전지 장비주들도 이제 슬슬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일 에너토크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앞에서도 보셨지만 웰크론한텍도 사실 장기간 좀 횡보를 했어요. 반년 이상 이렇게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좀 이렇게 횡보를 했고 코인테크도 굉장히 장기간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그냥 계속 박스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상단이 돌파되게 되면은 이 박스권 상단이 요 부분이 이제 돌파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마 본격적인 이제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유일 에너테크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얘도 지금 뭐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장기간 그냥 계속 횡보를 했어요. 2차 전지 장비주들이 그래서 이제는 조금 움직일 때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이랑 10조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런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급등을 했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거의 이 유일에너토크는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 SK이노베이션 미국 그 조지아주 1공장에 들어갈 장비를 실제로 이제 수주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을 잠깐 또 보시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2025년도까지 200기가와트시 이상 증설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을 2025년까지 200기가와트시를 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도 증설을 계속
더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장비가 계속 잘 팔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2차전지 장비주들이 뭐 소재주들처럼 앞에서 뭐 보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사실은 5배 이상 급등을 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뭐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갔어요. 여기 이제 4만원 아래에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쭉 가가지고 44만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배를 갔죠. 근데 보통 이 반도체를 봐도 소재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장비, 그 다음에 소재 장비 다 가고 나면 이제 종합 업체가 그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소재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상의 호재가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거는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소재는 살짝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아직까지는 소재가 가장 지금 핫하긴 하지만 항상 주식은 클라이막스 때 마지막으로 빵 쏘고 그 다음에 죽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소재가 뭐 바로 추세적으로 하락해가지고 뭐 다른 뭐 신라젠이나 바이오 기업처럼 제자리로 내려오냐.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예. 신라젠처럼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내려오냐 이렇게 되지는 분명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오류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비엠 지금 당장 올인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자분이 감히 지금 자리에서 내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부터 오를 수 있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장기가 횡보를 하면서 계속 좀 바닥에 깔려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저렴하기도 한 그런 종목 위주로 조금 종목별 지금 차별화 장세 속에서는 당연히 종목 선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종목에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2025년도까지 200기가와트시를 증설한다고 하면서 위레너테크에서도 4배 이상 증설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면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가 뭐 4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오늘도 이제 조금 부각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실적은 굉장히 저조해요. 왜냐면 이 5G처럼 2차 전지 장비 쪽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비 수주를 해서 뭐 이제 장비를 세팅을 하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하려면 사실 사람끼리 많이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의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지금 뭐 사실 해외에 이렇게 출장 가는 것도 완전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일부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업체들처럼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쉽게 그 2차전지 장비 쪽은 쉽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투어 이런 영업이 대규모 적자는 이거는 정말 쉽게 회복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를 하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요거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보고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이러한 업체들은 보고서 내용도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보시면 사업 계획에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인 요런 이제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다. 딱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2020년까지 이렇게 잘 가다가 올해 이제 반기만 봤을 때는 많이 이렇게 휘청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제 딜레이가 됐다는 점. 그리고 뭐 임원
임원도 뭐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대표가 전자공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기술연구소장, 예, 연구소장 출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삼성 SDI 생산기술팀 그룹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전무로 와 있고요. 여러 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냥 뭐 단순히 양력이 그냥 없는 그런 임원들이 분포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래도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예. 그래서 뭐 임원들을 이렇게 한번 항상 저는 훑어보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일에너테크도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다. 그리고 대표이사도 그 기술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겠구나.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엔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엔시스도 거의 이제 흐름이 똑같죠. 장기간 지루한 횡보.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흔히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말하곤 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예요. 도대체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종목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데 장기간 지금 이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 고점 부근을 지금 여기 고개를 딱 내밀었죠. 고개를 내밀고 이 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상장을 대부분 이 장비주들이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대부분 횡보를 하거나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엔시스가 지금 보면은 이 장기간 지금 한 3개월 이상 박스권을 처음으로 좀 돌파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기업의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표회사가 15년간 실무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기업을 거쳐서 엔시스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생산 공정별 머신 비전 검사 장비와 태양 전지 셀 및 모듈 제조 장비 이런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 태양 전지 셀 관련된 부분은 제껴두시고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이제 유일한 업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주요 목표 시장을 딱 2차전지 배터리 제조업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 업체로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 업체 파나소닉, 그다음에 칼티, BYD 주요 생산 업체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2차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국내 유일한 업체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지금 다 잘 나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이 기업도 잘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데 얘도 2020년까지 실적이 계속 지금 보면은 2차전지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반짝 살짝 이제 감소, 살짝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단순히 이 기업 하나만 보면은 그냥 굉장히 이제 편협된 시각으로 이 기업 안 좋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좀 전체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요, 잠깐만, 엔시스 말고 다른 업체들은 어떻지? 이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똑같이 잘 안 나왔네. 그러면 이게 이 기업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이 산업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산업이 좀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되면서 그런 건가?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차전지 장비 쪽에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되면서 이게 실적이 좀 잘 가다가 꺾인 거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장비주에는 지금부터 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웰크론한테 코인테크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 지금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투자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잘 시켜서 좀 좋은 수익,
그다음에 멋진 수익을 그렇게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봤고요. 또 이제 더 자세한 내용,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